제조 분야 실내 안전 소식 안전 가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적용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실제 이제 적용 사례 부분들은 실제 이 제도 쪽에 이런 뭐 안전 표준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서 한 부분들이 좀 저희가 많은 사실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슈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사례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그 제조 분야 소프트 안전 가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하고 내용 위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들은 세 가지 세션을 갖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기능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렸듯이 제조 분야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 분야는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공정을 제어하는 이쪽 그 산업에 적용되는 부분. 또 하나 이제 매니팩처링 쪽, 제조 쪽에 실제로 이제 그 기계 장치라든가 설비를 이용해서 매니팩처링을 하는 쪽에 분야를 이제 제조, 두 가지 타겟을 해서 이제 안전 표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두 가지 표준을 갖고서 이번에 나이파가 각 산업군별로 기능 안전에 대한 그 실내 안전성 소프트 안전 가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 세미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회, 4회에 걸쳐서 각 도메인 분야별로 이 안전 가이드에 대한 소개하고 뭐 적용 사례 같은 것들을 이 테크니컬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이 그 도메인별 안전 표준에 대한 설명은 아마 마지막 그 테크니컬 세미나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는 뭐 철도 쪽하고 그다음에 항공이 아니라 공동 쪽 안전 표준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또 제가 그때 철도 쪽도 소개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하고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철도 쪽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항공 쪽하고 제조 분야 안전 가이드에 대한 소개를 했고 지금 전 시간에 DO118C 항공 쪽 도메인에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기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 표준에 대한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제조 분야 제가 지금 설명했던 두 가지 분야 공정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하고 매니팩처링 제조 쪽에 이제 머시너리 세이프티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안전 표준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서 실제 실무 현장에서 사례 중심과 현장에서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조 분야의 이제 소프트 안전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뭐 한 50분, 1시간이 안 돼서 되게 짧은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오버롤한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능 안전에 대한 컨셉을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뭐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 시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세이프티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한번 좀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저희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 리스크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리스크가 얼마나 낮냐 아니면 높냐에 따라서 실제 이게 안전하다, 덜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이프티라는 게 뭐냐? 이 세이프티라는 거는 이제 62008에서 정의를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환경이나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그 상해를 주는 그 unacceptable 리스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이제 안전이라고 보통 정의해요. 사전적으로. 61508이라는 게 그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제일 노머티브 표준이잖아요. 제일 모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뭐 항공, 자동차, 철도, 제조 분야 이런 안전 표준들이 이제 파생이 되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이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세이프티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는 뭐냐? 펑셔널 세이프티는 앞에서 이제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했는데
실제 그 펑셔널 세이프티라는 거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입력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안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좀 좋게 얘기하자면은 그 실제 이제 그 제어하는 시스템, 여기 EUC라고 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텐데, EUC라는 게 이제 장비 제어하는 이퀴먼트 언더 컨트롤이라는 장비, 보통 이제 기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의도된 설계된 대로 동작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 이게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제 안전하게 이런 의미로서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용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앞에서 지금 unacceptable 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른 쪽에서는 unreasonable risk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ENA 시스템, 전기 전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unreasonable risk가 없는 상태를 아까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unreasonable이라는 얘기는 unacceptable이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수용할 수 없는. 아까 이제 제가 위험하다, 안전하다, 덜 안전하다, 위험하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아까 리스크를 갖고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리스크가 얼마만큼 낮은지, 높은지. 근데 그 리스크도 사실 모든 리스크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리스크를 톨러버블하게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면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리스크를 unacceptable 하게끔, unacceptable한 리스크를 실제 이제 acceptable한 수준으로 내려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안전, 세이프티,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갖고서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위험도가 낮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은 실제 이제 발생 빈도, 프로베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트 오브 데미지라고 해서 실제 이제 심각도, 어느 정도의 이제 피해 정도가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이 리스크를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기 ENE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는 예시 같은 것들이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unintended acceleration, 의도되지 않은 가속. 보통 저희가 지금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급발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속할 수가 있죠. 공식적으로 이제 급발진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지금 제조사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unintended deceleration, 의도치 않은 감속.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게 요즘에는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 긴급 제동을 해야 되는데 의도된 상황에서 긴급 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감속을 하거나 정지를 하게 되면, 비상정지를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차가 추돌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안전 표준, 앞에서 설명한 제가 기능안전에 대한 제일 노모티브 표준이 IEC 6150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표준은 아까 리스크라고 한 저희가 정의한 리스크를 acceptable하게 결정하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일단 평가하고 리스크를 acceptable한 수준으로 내리도록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리스크라는 게 크게 보면은 발생 빈도하고 그거에 대한 심각도도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제 unreasonable 리스크, unacceptable 리스크를 acceptable하게 내리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 요구사항들,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 수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의 무결성 정도라는 게 이제 아까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이라는 거 아마 개념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안전 수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acceptable한 수준으로 내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기법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떤 개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기능 안전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국제 표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큐리티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뭐 부각이 돼서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믹스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기능 안전만 봤을 때는 뭐 머시너리, 메디신, 그다음에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오일 앤 가스, 뭐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여기 좀 빠졌는데 항공 쪽도 있고요. 아까 BO 178C, 그다음에 이제 레일웨이 쪽, 철도 쪽도 이제 이 기능 안전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61508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표준들이 파생이 됐던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IS 1291기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제조 분야의 이제 표준이라고 좀 나중에 소개를 할 건데 IEC 61511, 그러니까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그 공정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쪽에 안전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6206일 매니팩처링 쪽에 그 제조 쪽에 그 머시너리 세이프티 쪽에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원전 쪽이죠. 누클리어 원전 쪽이 아니라 메디칼 의료 쪽에 이제 유기농공사가 그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항공 쪽이 좀 빠지니까 항공 쪽도 있고요. 철도 쪽 같은 경우에도 EM 표준하고 IEC 6278, 6229 표준이 있는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안전 표준으로부터 각 그 여러 가지 안전 표준들이 다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그 지금 설명한 제조 분야,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하고 매니팩처링 쪽의 머시너리 세이프티 이 두 가지 분야를 이제 제조 분야의 안전 표준으로 보고 이 표준에 대한 이제 소개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분야 펑셔널 세이프티 국제 표준인데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됐는데 머시너리 섹터, 그래서 매니팩처링 쪽에 그 머시너리 세이프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IEC 부분들,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제 공정을 뭐 공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페트롤 쪽에 들어가면 온도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절하게 제어해서 이 공정에 따라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라든가 화학 물질을 뭐 생성해내는 뭐 이런 것들 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섹터에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데 뭐 그외에 이제 메디칼 쪽 아까 유기성공사 얘기했는데 이런 거 철도 쪽 IEC가 아니라 이런 건 잘못된 건데 EM이 이제 50 시리즈인데 이제 IEC로 뭐 6278, 6229 철도 쪽에 표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클리어 쪽에 연결할 표준인데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좀 예전 거라서 실제는 이제 시작된 거는 90년대 말에 시작됐지만 그 최근 표준은 IEC하고 IEC 62061이 2017년 편인가 최근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1511 같은 경우 2015년 버전인가 2016년 그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좀 그 버전업이 돼서 에디션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2004년이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또 소개를 드릴 것들은 다 최신 버전의 에디션을 가지고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그 제조 쪽에 지금 두 가지 61511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하고 그다음에 6201 그 매니팩처링 쪽 그 안전 표준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조 분야 공정 장치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정 자체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알람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이제 공정 쪽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유량 제어를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죠. 여기 이제 화학 공정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 안전 표준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CFD 릴레이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좀 설명이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뭐 적절하게 이 용기에 있는 유량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뭐 특정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해서 아니면 시스템 오동작으로 인해서 제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공장 이런 것들이 뭐 특정 온도라든가 압력에 따라서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적절하게 제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정선언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표준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공정선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장치, 매니팩처링 쪽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 이거는 이제 뭐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공장을 자동화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그 4차 산업혁명 그래서 IoT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장을 전부 다 자동화하는 거, 로봇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그 제어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 작업자한테 뭐 작업자라는 게 이제 뭐 주변에 뭐 메인터넌스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서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오동작으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인 같은 데서도 실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오동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피해 같은 걸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뭐 절단기, 뭐 절삭기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그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 그 유기 공유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51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6151은 이 프로세스, 아까 이게 프로세스라는 게 이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safety related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그 리퀘어먼트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요구사항을 잘 명세하고 디자인하고 설치하고 오퍼레이션의 메인터넌스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그 여러 가지 기법 요구사항들, 요건들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 6151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공정에 대한 컨트롤, 모니터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이프티 인스트루먼트의 실생이라는 게 여기도 처음 나왔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세스 산업, 그러니까 그 공정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정에 대한 이 가동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프로핏 같은 것들이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공장 무작정 돌린다든가 무리하게 돌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 뭐 작업자의 뭐 안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이제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안전성 있게 확보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그 공정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이제 부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특히 이제 뭐 공장 폭발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인명피해라든가 환경적, 물적 피해 같은 것들을 수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그 장점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알람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BPCS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뭐 베이직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량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해서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든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아까 그 위험 평가를 해서 억셉터블한 수준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내리도록 그 위험에 대한 걸 예방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이 공정산업에서는 Safety Related Control 시스템을 SIS, Safety Instrument System, 한국말로 그 번역을 하자면 안전 개장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기법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이제 안전서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PMT 인스트루먼트 시스템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에머전시 셧다운 시스템 같은 것들, 특정 비상 상황에서 실제 공정 자체를 셧다운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자체를 공정 자체를 셧다운하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형적으로 지금 그 안전계장 시스템 SIS라는 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하는 액추에이터가 됐든 아니면 안전 밸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전형적인 이제 제어기 형태를 따르고 있죠. 이게 이제 ENE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렉트로닉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시스템,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장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어기가 있고 실제 이제 제어기 쪽에서 입력을 받는 센서 정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레이더 같은 것들, 초음파 센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서 실제 그거를 모터를 구동한다라든가 아니면 밸브를 구동한다라든가 자동차는 밸브는 없겠죠. 주로 이제 모터 같은 걸 제어를 하거나 엔진을 제어를 해서 거리를 조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스템의 오동작이 없게 전형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IS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앞에서 이제 센서와 그걸 처리해주는 로직 솔버,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엘리먼트 이렇게 이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제 SIS를 이 표준에서 이제 좀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SIF를 구현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SIF라는 게 이제 그 Safety 인스트루먼티드 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될 Safety 펑션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안전기능이라고 하는 거고 또 이 안전기능이라는 거는 실제 이 프로세스에 아까 그 펑셔널 세이프티에서 나왔던 이제 용어 정의인데 프로세스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달성하기 위해서 구현되어야 되는 근데 하나 또는 몇 개의 프로텍션 레이어 쪽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기능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이프티 스테이트라는 거는 일단 세이프티가 달성이 됐을 때 이 프로세스 상태가 이렇게 정의하고 세이프티라는 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컬러업을 하지 않는 리스크로부터 프리덤 자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억셉터블한 수준이라는 거죠. 리스크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센서 쪽에서도 보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SIS 하나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센서 쪽에서도 센서 자체를 제어하거나 조종하거나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로닉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로직 설버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고 처리한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파이널 엘리먼트, 밸브 제어라든가 모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출력값을 내는 부분을 판단해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걸 구동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건 이쪽이 될 거예요. 개발하는데.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또 하나 지금 이 6.15.11에서 기존에 저희가 자동차 쪽 기능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철도 쪽 기능 안전, 항공 쪽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세이프티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텍션 레이어에 의해서 이제 구현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스 오브 프로텍션 어널리시스라는 걸 통해서 이 레이어별로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안전 수단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보통 5가지 또는 6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 공정 자체에 대한 디자인 자체를 일단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정을 제어하는, 아까 BPCS가 이제 베이직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부분들도 일단 잘 설계가 되어져야 할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SIS를 통해서, TFT 펑션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레이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서 이거는 사전에 그런 위험 사항들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험이 발생을 했어요. 했을 때 그러면 위험 수준을 최소화하는 또 그런 수단도 있어야 되겠죠. 미티게이션하는 부분들, 그런 레이어 정도가 해야 될 부분들, 뭐 이것도 지금 넘어서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 공장이 폭발을 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랬을 때는 대피를 시켜야 돼요. 대응을 통해서 뭐 대피를 시키다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안전 기능들을 거기에 할당하는 이런 컨셉이 이 그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의 그 안전 표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게 보면은 뭐 방어 계층 분석 뭐 그래서 이 방어 계층들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여러 겹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런 공정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장치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피해가 생겼을 때 뭐 공장이 폭발하거나 이랬을 때는 엄청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방어 계층 같은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을 두고서 이런 보호 계층을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프리벤트 하는 거하고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그 SIS 안전개장 시스템들이 이런 위험 사항들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생했을 때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안전 기능들이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베이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레벨에서 잘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잘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프로세스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뭐 DCS라든가 PLC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벤션 예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SI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세이프티 인스트루먼트 펑션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탐지해서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알람을 한다든가 미리 아니면 특정 어떤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뭐 인터럽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미티게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고요. 또 약간은 패시브하게는 실제 이제 뭐 그런 방호벽 같은 것들 아니면 화재를 적절하게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겠죠.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 계층이 전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뭐 이베큐에이션 탈출하거나 대피하거나 뭐 비상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전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죠. 뭐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단계에서는 설계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될 수 있게끔 뭐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킹이라든가 트랜스미션, 엔진 컨트롤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프리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어링, ABS, AC,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었는데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전장 시스템에서 안전 기능하고는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좀 예시를 좀 듣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 범퍼나 뭐 에어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 충돌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층을 뭐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안전 표준에서 다르지 않은 부분이 프로세스 산업에서는 공정산업에서는 안전 기능을 시스템의 어떤 위험 분석을 해서 위험 분석을 평가를 해서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수단들, 그 안전 수단이 결국은 이제 SIF 같은 세이프티 펑션 같은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어 계층으로 할당을 한다는 거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형태로 돼 있지 않을까, 방어 계층이 있어갖고 한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사나 프로세스 쪽도 이러고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6151에 대한 기본적인 그 표준 구조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는 그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그리고 그 위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이프티 펑션을 도출하고 그 세이프티 펑션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으로 명세하고, 그 전에 이제 아까 로파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그 방어 계층별로 할당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요구사항 명세한 걸 갖고서 실제 이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통합이 되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안전 생명 주기라고 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시행 등급에 따라서 안전 무게성 등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지원 영역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DO 178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전 그 라이프 사이클 상에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당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라고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먼저 번을 본다. 근데 61511이나 또 61508, 뭐 자동차, 그 2612 아니면 뭐 철도 쪽에 6279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기능 안전 그 펑셔널 세이프티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보면은 펑셔널 세이프티 조직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세이프티 매니저의 역할부터 실제 뭐 이런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검증,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또 문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지원 영역 중에 파트 1 쪽에서 다루고 있고요. 파트 2에서는 실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설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파트 3에서는 실결정, 실 얼로케이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안전생명주기,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그 V 사이클 형태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실제 6151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안전생명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그 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자들을 식별하고 하자드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보면 이제 하자드하고 하자드 이벤트를 일단 식별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 식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저희가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그 리스크를 아까 이제 그 억셉터블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리덕션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세이프티 펑션 같은 것들을 요 단계에서 식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로케이션하고 세이프티 펑션 프로텍션 레이어인데, 이게 아까 설명한 실제 그 로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방어 계층별로 어떤 안전 기능들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서 식별하고 활동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안전 기능을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그 리퀘어먼트를 명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뭐 DO 178 쪽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실제 안전 표준을 적용했을 때 또 그 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뭐 산출물 같은 것들 SRS, SDS,
SUDS, 그다음에 테스트 문서, STS 이런 것들 쭉 나열을 했는데 지금 6.15.5.1에서도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SRS, SKT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에 대한 인증 같은 것들을 그 뒤에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구사항을 명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IS에 대한 실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두 가지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실제 개발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각각의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고 그게 인티그레이션 돼서 실제 이제 설치가 되고 밸리데이션 실제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 반영이 되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부분이 여기 수행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여기 수행이 되고 이거는 리퀘어먼트 테스트 쪽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SIS를 그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또 실제 SIS라는 게 설치가 돼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죠.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형상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커미셔닝, 실제 이제 해체에 대한 부분도 표준 위기로 표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피케이션. 단계별로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이 개발될 때 단계별로 아까 이제 18쪽에서는 리뷰하고 인스펙션, 테스팅,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사합니다. 사실 어널리시스 쪽도 일부는 좀 들어가 있고요. 주로 이제 리뷰하고 인스펙션, 테스팅 이 부분을 통해서 단계별로 실제 그 단계를 통해서 위에 상위 요건을 만족해서 단계가 수행이 되고 또 수행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나왔는지를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IS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실제로 지금 그런 안전 시스템 수준서부터 위험 분석을 해서 위험에 대한 그 평가를 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안전 기능들, 안전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잘 식별이 됐고 그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됐고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출들이 적절하게 나와서 결국에는 시스템적으로 안전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다 잘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그 SIS, FSA, 펑셔널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라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SIS 디자인하고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그 하드웨어 쪽은 표준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소프트웨어 쪽은 이렇게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위험 분석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들이 식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어플리케이션 쪽에 할당된 부분들을 쭉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V 모델, V 사이클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프로세스를 비슷하게도 따르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구현하고, 아니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을 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게 용어적으로 좀 이 표준에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SIS 펑셔널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세이프티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컨트롤 하는데 필요한 인풋, 아웃풋, 캐큘레이션 아니면 이런 것들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식이라든가 로직 시퀀스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스페시픽하게 정의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고, 앞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거 말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술하고 있어요.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SIS를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SIS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매니팩처러, 그 디바이스 매니팩처러 쪽에서 제공하는 그 디바이스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엔드 유저에 의해서 실제 이제 억세서블 하거나 아니면은 모디피케이션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펌웨어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지금 6.1.5.1에서 다루고 있는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형적인 그 V 사이클을 따르고 있어요. 리퀘어먼트 단계, 요구사항을 넘겨하는 단계, 개발하는 단계,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인스톨레이션, 모디피케이션.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그냥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 문제가. 자, 그런데 또 이제 6.1.5.1에서는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걸 좀 구분을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만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인베디드 아까 소프트웨어, 그래서 뭐 펌웨어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전표준을 6.1.5.0.8을 따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더라도 실제 이제 풀 베리어빌리티 랭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6.1.5.0.8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5.1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리미티드 베리어빌리티 랭귀지 또는 픽스드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할 때 6.1.5.1을 따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LVL 같은 것들은 실제 이제 그래피컬하거나 아니면은 텍스처럴하게 어떤 그런 랭귀지 같은 이런 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되는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PLC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PLC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를 하기에 그 로직을 구현하는 이런 쪽에 사용되는 언어, 텍스처라거나 그래피컬하거나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 뒤에 좀 나오는데,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이 6.1.5.1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지금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요건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따르라고 이제 이 표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지금 6.1.5.8을 앞에서 지금 따라서 개발하는 것들이 이 FVL, 풀 베리어빌리티 랭귀지, 풀리 베리어빌리티 랭귀지를 통해서 개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6.1.5.8을 규정을 따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A다라든가 C, 파스칼, 뭐 아니면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것들, C++, 자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고급 언어들, 고수준 언어 같은 걸로 개발하는 분들은 6.1.5.8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심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LV에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들이 크게 보면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런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여기서 지금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예. 이 매니팩처링 쪽하고, 그러니까 장비를, 기계 설비를 제어하거나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비 제어를 하거나,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공정에 들어간 아까 뭐 밸브를 제어하고 뭐 안전계장 시스템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수준 언어로 지금 개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통해서 개발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전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C로 많이 개발하거든요. 아까 그래서 뭐 비율 18 저도 잠깐 있었는데 그 전 시간에 이제 C 랭귀지를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전장 쪽은 사실은 C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직도 뭐 한 80% 이상은 그렇게 개발해요. 자동차 쪽 마찬가지고요. 철도 쪽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C에 대한, 그러니까 C를 많이 쓰는 이유가 사실은 그만큼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죠. 뭐 그런 것들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하고는 다르게 LVL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그 제조업 분야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아니면 요건 같은 것들을 표준에서 제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거는 지금 보면은 또 이런 프로그래밍을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랭귀지에 대한 또 IC 표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는 지금 넣지 않았는데 61131이라는 게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거 보면은 뭐 이건 굉장히 예인데요. 뭐 무게를 측정하는 어떤 기계 설비가 있는데 그 무게 측정을 통해서 실제 이제 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디스플레이하는 요 기능 간단하게 지금 뭐 이런 그 LVL로 구현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은 펑션 자체는 이제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IL 아까 이제 그 인스트럭션 갖고 인스트럭션 리스트 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 이걸 이제 그래픽하게 선언해서 이렇게 이제 인풋 값을 받아서 변환하고 뭐 이렇게 아웃풋 내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H 쪽에서 많이 쓰는 LD, 웨더 다이어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논리에서 설계 같은 것들 입력만 받아갖고 아웃풋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레더 같은 걸로 그려갖고 하는 것도 있고요. FPD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해요. 이 LD하고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표준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고수준 언어로 지금 개발하는 거하고 좀 방식이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5시가 다 돼갖고 제가 지금 되게 급한데요. 설명할 건 되게 많은데 어쨌든 6.15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6206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조 공중에 들어가는 그 기계 장치에 대한 이제 표준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6.15이라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아까는 저희가 SIS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주 표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6201 같은 경우에는 SIECS라고 하는 게 이제 6201에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일렉트리컬 컨트롤 시스템,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일렉트리컬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은 이게 그 SIS 같은 경우에 인풋이 이제 센서가 될 거고, 로직 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아웃풋을 통해서 파이널 엘리먼트라고 하는 밸브라든가 모터를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같은 걸 제어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SICS고 여기에 관련된 안전 표준을 담는다는 거죠. 세이프 펑션하고 뭐 SRCF 이런 용어 정도도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의역을 해보면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서 6.15에서 정의한 세이프 펑션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그 정의만 좀 다르게 하는 건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이프 펑션 같은 것들이 아까 위험 평가를 통해서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요건 같은 것들이 세이프티 펑션 같은 걸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것들이 실제 이제 기계 공격 그 제조 라인에 있는 그 설비를 제어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절단기 같은 거 아니면 절삭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 이제 뭐 안전 커버 같은 것들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이게 동작하지 말아야 되겠죠. 작업자의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이 나와서 실제 이제 커버가 열려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블레이드가
회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SRCF는 뭐 세이프티 릴레이트 컨트롤 펑션이라는 건 그걸 하나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RC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센서를 통해서 이 커버가 열렸는지 아닌지를 감지를 해야 되겠죠. 또는 뭐 그거 외에도 작업자가 이 반경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또 체크하는 센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디텍션 한 다음에 실제 노지 컨트롤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실제 스위칭 오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실제 이제 동작하는 그 설비가 뭐 감속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이게 시스템의 하나의 평전 블록에 하나하나 이렇게 할당이 돼서 그게 이제 요구사항으로 정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컨셉은 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61508서부터 파생된 그 공정산업하고 그다음에 제조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쪽에 이제 표준 두 가지 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 표준들이 사실은 뭐 다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고 또 굉장히 표준이 이제 방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표준들은 뭐 그런 펑셔널 세이프티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규모의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파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안전 표준들을 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그 4개 도메인 분과별로 이 안전가이드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서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뭐 이런 지금 도메인별 안전 표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이렇게 테크니컬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조 쪽에 이런 그 가이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두 가지 설명한 이 표준에 대한 6.1511, 2.011, 2015년 17년판 이걸 갖고 좀 저희가 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실무 중심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그 11월까지 작업을 해서 빠르면 12월 달에 리리즈가 아마 될 겁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구조를 두 가지 그 공정산업하고 제조 쪽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갖고 실제 그 제조 분야의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이렇게 V사이클을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들, 뭐 하드웨어 쪽에서도 아까 이제 센서 쪽이라든가 파이널 엘리먼트라든가 이쪽에 붙어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 사이클을 타서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을 좀 만들고 있고요. 예,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하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은 그 LVL 쪽을 타겟으로 해서 표준을 좀 만들고 있고요. 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이드, 이제 철도 쪽에서도 가이드가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뭐 그거에 대한 실제 그 조직상에서 어떤 그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 또 관련된 산출물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0% 정도 완성도를 갖고 작업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 중에는 완료가 되거나 12월 중에는 릴리즈가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갖고 좀 뒤에 좀 빨리 설명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비지 인, 데비지 아웃. 그래서 입력값 자체가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 아웃풋이 뭐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은 그러면 안 돼요. 이상한 값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적절하게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그걸 대응해서 안전한 동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동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메인별로 이런 안전 표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아마 각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표준에 대한 사상을 좀 이해하시고 실제 실전에서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설명을 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 12월에 리리즈가 예정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중소업체의 일반적인 경험, 원형 이상이나 소득보다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라면 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 풀 라이프사이클을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소관이 지금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는 좀 빠뜨렸는데 그 실제 이제 시범 적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무에서 따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사실 표준에서는 보통 일반 표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하우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저희 가이드라인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키고 거기에는 이제 문서를 작업할 때 여러 가지 템플릿 같은 것도 제공할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이그샘플 같은 것들을 넣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표준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사실은. 두 가지 표준들을 통합해서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코어 쪽에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 쪽에 좀 얘기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좀 다룰 거고요. 뭐 그거를 그 아까 이제 베리케이션, 밸리데이션 이런 부분들도 좀 일부 있긴 한데 지원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성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설명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은 좀 적은 분량으로 진행해서 해마다 업데이트 되는 건 해가 아니더라도 예를 표준인 수준도 변경이 되니까 같이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 지금까지 현재는 일회성인지 그 나이파에서 그거는 좀 이게 시작된 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근데 뭐 진행 중인 것도 한 번으로 해서 끝날 건 아니고 한 번 뭐 좀 더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또 기존의 그 표준 안전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뭐 그런 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좀 외부에 오픈도 하고 그런 것도 유지 보수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네, 시간이 짧아갖고요. 뭐 진짜 1시간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 지금 이게 올리면서 어플리케이션 또 거기에는 지금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라이프 사이클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설명 단계가 어떤 건지 중요하죠. 왜냐면은 모든 안전 표준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만 봐서는 소프트웨어가 혼자 홀로 동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드웨어 탑재가 돼서 시스템 수준에서 이게 동작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수준에서 위험 분석을 먼저 하고 그래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이 안전 요구사항을 식별이 되고 그 안전 요구사항이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의 안전 요구사항, 하드웨어에 관련된 안전 요구사항이 이 안전 요구사항으로부터 드라이브가 돼요.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관련된 또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셀프 테스팅이라든가 아니면 다이그노시스라든가 기본적인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된 부분들을 다 기본적으로 할당을 받아요. 그거부터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사실 놓고 딱 띄워놓고 보기에는 네. 네,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